한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스토킹을 한다 뭐 이런 단독 기사도 봤는데 곳곳에서 스토킹 범죄가 나오고 경종을 울리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도 있었다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스토킹 범죄 이것으로 해서 거의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에 가해자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는 여성 자기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집에다 감금을 해놓고 5시간 걸쳐서 아주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쪽에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의 변을 먹게 하거나 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가혹행위까지 하게 했는데 사건 당일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실제로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하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걸 글쎄요, 그 됩니까?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판사의 어떤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감금 치상 혐의로 지난 9월 16일 불구속 상태에서 첫 재판이 열렸고 이번에 이제 다음 재판은 10월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진주에서는 자기를 변호해주던 여성 변호사에 대해서 스토킹을 한 그 남성이 지금 이제 그 구속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2014년에 이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에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그 여자 변호사에게 지난해 3월에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금년 8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서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해서 이 변호사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갖다 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난 9월 18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방화를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 변호사가 주말이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거된 그런 사건까지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3건 가운데 한 건꼴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377건 신청이 됐는데 123건이 기각이 됐어요. 자, 32.6% 기각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스토킹 관련돼서 매번 희생자가 발생이 해야 그 대책이 이제 후속적으로 마련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요. 보복 우려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예컨대 작년에 이제 스토킹법이 제정이 됐을 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으로 봐서 가해자의 처벌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 안에 동의를 했을 때도 많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발생되니까 바로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 이후에 재범 사례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구속영장 기각이 근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성범죄와 연관돼서 본다면 기각률이 2배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었는데 글쎄요. 기각한 그 판사의 그 당시 판단이 잘못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